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선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2주 정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미장이 워낙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걱정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트럼프는 도대체가 뭐 트럼프 뭐 아들이 쇼 쳤다는 얘기는 사실이에요? 그걸 확인은 안 되는 거죠, 그거? 네. 와, 지금 트럼프 리딩방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뭐 그것까지 뭐 취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하여튼 만약 리딩방이 사실이라면 또 다시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진짜 나쁜 놈. 조금 전에 중국 걱정 마세요라고 올렸으니까 만약에 네. 사실이라면 네. 하여튼 이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전 세계 시장, 특히 우리나라 시장 너무 또 흔들릴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오늘은 광고 시간도 가능한 좀 짧게 시장 상황 전해드리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좀 컨텐츠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 가야죠. 네, 그러면 권순 취재팀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금요일 날 밤에 자다가 갑자기 뉴스 보고서 관세 100% 뉴스 나오는 거 보고서 네. 아니 미국장은 일주일 동안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쉬다가 네. 갈라고 하루 했다고 하루. 네. 근데 그걸 바로 관세 100%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금요일 날 이조 기자하고 이제 일과 시간에 얘기하다가 지금 증시에서 뭐 악재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봤을 때 잘 못 찾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잘 모르겠으면 트럼프? 네. 라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역시나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대규모 관세를 예고를 했고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1.9%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3.56%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은 2.71% 하락을 했는데요. 같이 보시죠. 네. 여기 초반에 보시면은 여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 끝나자마자 이게 급락을 해버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놓고서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한국에서 열리잖아요. 네. 그때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가긴 갈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여지를 좀 남겨놨었는데 첫 번째 뉴스하고 연결해서 바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서 첫 번째 뉴스 바로 연결해서 같이 보시죠. 네. 그 첫 번째 뉴스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뉴스인데요. 그 지금 말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5시간 전에 중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께서 방금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 주석은 조국이 불황에 시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어하지 해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100% 추가 관세 부과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이제 다음 카운터 펀치를 날릴 차례인데 그러면은 자기가 100%를 때렸으면은 좀 더 이제 강한 톤의 목소리를 낼 법도 하잖아요. 네. 근데 바로 이제 그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미국이 고율 관세를 남발하면서 협박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관세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라고 네.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불황에 시달리고 우리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중국한테만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때리기도 중국을 세게 때리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패턴화되면서 수가 읽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금요일 날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중국이 그 히토류 관련한 규제를 하면서 여기에 그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2차 사용, 그러니까 히토류 재활용 관련한 공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좀 폭넓게 좀 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그럼 이제 100% 관세로 맞서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중국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했던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를 뭐 사게 해줄게라고 네. 해놓고 반도체를 뭐 안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 아니 히토류 규제는 뭐 국가별로 그 군사 전용
이중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국가별로 해오지 않았냐. 네.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반도체 규제 우리한테 계속 하고 있지 않냐. 그 군사용은 특히 그러니까 뭐 허용을 해도 뭐 H200, 20 네. 정도 수준의 저사양만 좀 수출을 해주겠다라고 말 정도를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아직 네. 수출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그 부분에서 아니 군사용으로 2차 전용되는 거는 자기들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맞서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규제가 나왔고 미국이 여기 추가 관세 100%에다가 핵심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상무부는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우리 따 오히려 좀 더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 그게 아니고요. 시 주석님 뭐 좀 힘드셨죠? 우리가 뭐 불황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뭐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뭐 우리가 뭐 멘트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러니까 해석을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진의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 네. 요게 하나의 워딩이고요. 그 다음 워딩은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한국에 갈 거다.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여지를 좀 남긴 것처럼 보이죠. 네. 그 다음은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본인도 모르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좀 네.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회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말을 좀 바꾸고 있는데 그거는 별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물론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출렁출렁하긴 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의 혼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뭐 일단은 비트코인이 한 11만 달러 무너지면서 이틀 만에 8%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저희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네. 이게 커피질라라고 이거 계속적으로 뭐 사이버 탐정 네.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영어식 표현이라 뭐 뭐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 정확하게 1분 전까지 공매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시 50분에 트윗을 올렸는데 20시 49분까지 공매도를 친 누군가가 있다. 누군가가 있다. 네. 정말 놀라운 운이다. 음. 라고 하면서 여기 쌍따옴표를 통해서 이게 무슨 운이야? 이거죠, 이거. 네, 그러니까 네. 영어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항상 이렇게 쿼테이션을 예. 비꼴 때 하죠. 비꼬는 네. 거죠. 이게 운이냐?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24시간도 안 돼서 1억 9천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내부자 거래였을지도 모른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 이제 셋째 아들이 코인을 하니까 네. 거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잠깐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고요. 지금 근데 이게 온체인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거래 기록들이 다 남아요. 네. 남아서 그러니까 누가 뭘 했는지를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누가라는 건 여기서 현실에 대비되는 누군가가 네. 뭘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쪽 그 지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그 전에 누구하고 거래를 했었던 계좌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한데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셋째 아들 쪽으로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 제가 보기에 그 얼굴로 봤을 땐 중국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온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 예전에 누구랑 거래를 하던 지갑이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인 시장에서의 그 불공정 거래를 얼마나 그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이게 이번에 저걸로 바꿨잖아요. 의견을 또 그러면은 저기 뭐 시진핑 주석을 위로하듯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포지션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나왔던 얘기가 이번에 그 불공정 거래 얘기 다음으로 나온 거는
진짜 이게 쌍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떨어져서 청산이 된 계좌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서요. 예. 청산 포지션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그냥 이틀 만에 들어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분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한 사람의 입 때문에 내려서 청산이 되고 근데 네. 올랐는데 그럼 청산이 되고 나면 올라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혹시라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좀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계좌 같으면 이게 어떤 놈 계좌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보면 그렇죠. 네. 최소한 실명 계좌를 그렇겠죠. 쓰죠. 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우리나라도 나중에 뭐 어떤 뭐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그 미공개 정보 같은 걸로 이렇게 주식 거래하면 어쨌든 대충 잡히긴 잡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코인 거래로 만약에 이렇게 많이 가다 보면 다 잡을 수 있나? 못 잡죠. 그래서 그러면 그 권력 가진 혹은 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 정책이라는 게 어떤 방향을 가느냐도 시장 엄청나게 흔들 수 있지만 어느 타이밍에 이걸 발표하느냐도 어마어마하게 또 영향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예. 그냥 갑자기 한번 걱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 얼마 전에 샘 알트만 와가지고 90만 장 웨이퍼 얘기를 했었고 네. 그 전에 그 엔비디아랑 $1,000억 정도 규모의 오픈 AI하고의 거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거기서 명시적으로 말을 뭐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안 한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그 굉장히 강한 호재였습니다. 네. 근데 그 시점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거래가 되면은 뭘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생한 내부자 정보가 네.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 네. 그거를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입하는 내부자 거래로 처벌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내용 흐름만 봤을 때도 뭐 메모리 반도체를 매수를 해야 되는 시그널은 맞는데 네. 그리고 몇 달 동안 이어왔던 시그널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매수세가 더 거세졌잖아요. 외국인 네. 매수세가. 근데 거기서 그 $1,000억짜리면은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메모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 부분들이 좀 이럴 때는 내부자 거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부분들이 좀 의아해했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 장 열리기 전에 좀 말 바꿔서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네. 네. 우리가 뭐 주말 사이에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거는 그 장은 안 열리니까 암호화폐일 텐데 지금 보니까 이더리움이 약간 회복하죠. 10% 지금 회복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500 정도까지는 안 올라오고 있는데 꽤 많이 회복하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요거는 뭐 시가 이제 좀 있으면 8시에 또 프리장 열리니까 네. 그거 한번 좀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이 그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것 입항 수수료 문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냥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운반선만 대상으로 한 거고 처음에 $150의 수수료를 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톤당 $14로 조정을 했다가 네. 이번에 $46의 입항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고 거기에서 그러면 3배 정도가 높아진 거고요. 그리고 선박당 부과 횟수는 연 5회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톤당 $14에 3배 이상 높아졌고 5회로 제한을 했고 여기에 한도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충 매겼을 때 그 선박당 한 64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톤당 40몇 달러, 톤당 한 6, 7만 원. 근데 보통 뭐 그런 배들이 뭐
수천 톤 이상 되는 그쵸, 거 아니에요, 수만 그죠? 톤씩 하니까 10,000톤 넘. 아, 그렇죠, 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자동차 운반선 대충 글로비스니까 자동차 운반선이 한 98척이 있는데 여기에 입항 수수료를 추정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한 88만 달러, 그러니까 12억 원 가량을 물려야 되고 연간 수수료를 5번으로 제한을 한다 그러면 선박당 한 64억 원 가량 추가 비용을 내야 된다. 네. 그럼 64억 원 곱하기 98척 대충 100척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최소 수백억 이상을 좀 부담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글로비스 전체 자동차 운반선 매출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 정도 된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그 미국으로 가는 배를 보낼 때 그냥 다른 거는 넣지 말고 미국 것만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캐나다 가는 것도 네. 내려주고 갈 수 있는데 네. 하나에 이게 꽉꽉 눌러 담기. 근데 그게 더 비용 효율성이 높은지 예.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서 네. 그 한 척당 5번까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매기는 게. 네. 그럼 6번, 7번, 8번 가는 거는 괜찮잖아요. 아, 네. 그럼 개로만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미국 배로. 가는 배. 네. 미국 가는 배는 5번까지만 돈을 내니까 네. 6번, 7번, 8번, 9번, 10번은 안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그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여기서 근데 미국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딴 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걔는 진짜 미국만 왔다 갔다 하게. 아유. 그렇게 좀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PCTC 그 자동차 선박 카캐리어가 좀 워낙 호황이에요. 네. 그러기도 하고 여기에 그 뭐 BYD 것도 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뭐 그 글로비스 실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는 나오는데 네.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또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입항 관련한 얘기는 LNG 관련해서도 뭐 미국산 LNG선 안 쓰면 수출허가 막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했다가 네. 미국산 LNG선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삭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변수는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와 별개로 카캐리어는 따로인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중국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요구를 했었어요. 이거 중국 거가 아닌 건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고 상한제 관련해서는 반영이 됐습니다. 상한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수수료 상한제, 아, 입항 수수료 수수료가 상한제. 얼마까지 네. 매겨지는 거는 우리 정부가 요청을 했고 최소한 상한을 좀 잡아달라. 그리고 그 부분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고 작게 다양하게 참 많이 뜯어가네 진짜. 아. 자, 자동차 쪽은 하여튼 조금 좋은 뉴스 있으려고 그러면 안 좋은 뉴스 하나 나오고 조금 뭐 좀 분위기 좋다 싶으면 안 좋은 뉴스 항상 나와갖고 주가가 다른 뭐 요즘 네. 잘 가는 주식들에 맞아요. 비해서 네. 아예 못 갑니다. 네. 네. 근데 그리고 또 환율은 환율대로 약해가지고 또 그거는 또 호재로 네. 먹는 네. 게 좀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보죠. 예,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도 잠깐 얘기 나눠봤는데 고위당정청 다 거쳐서 네.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요 억제책 627 대책이 있었고 공급 확대하는 97이 있었는데 세 번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뭐 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입니다. 네.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과열지구,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이 좀 현재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 적용돼 있는데 서울시 전역이라든지 아니면 성동, 광진, 마포 정도 아니면 공작강동, 양청, 양등포, 분당과천 이런 데들로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저희가 요새 부동산 얘기를 잘 안 하긴 했는데 네. 부동산 가격이 뭐 최근 3개월간만 보더라도 성동구 5%, 분당 5%, 5%면 20억에 5%만 하더라도 이게 막 1억씩 그냥 올라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가 나올까가 최근에 그 찌라시 한번 돌았었어요. 근데 가짜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메시 엠바고 뭐 이런 근데 이런 식으로 돌진 않아요. 엠바고 자료가. 혹시 자료가 있어요? 예, 네, 한번 그냥 보여주시죠. 돌던 거예요. 돌던 거. 네.
그래서 뭐 4억 원으로 제한한다, 투자가지구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엠바고 자료가 이런 식으로 돌진 않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뭐 금리 인하를 11월에 한다, 뭐 이런 거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미는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좀 이번 주에 뭐 대출 정책이 아니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뭐 세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부동산 쪽에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밑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향에 따라서 그분들은 이제 보유세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에 세금 얘기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서 과연 세금 관련한 걸 꺼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세제 카드는 이번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뭐 저대로 나오지도 않겠지만 저 수준으로 나오면 가격 상승은 뭐 뻔히 예상이 좀 되는 바긴 하네요. 저 정도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부동산 대책 이번 주에 나온다는 거 소식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저기 반도체 회사들 실적 나오는데 네. 뭐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놀랄 준비는 하시고, 근데 얼마나 놀랄 것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반도체 실적 네. 이번 주. 예. 일단 고생 많으셨고 예. 우리 권순우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